네, 이어서 마감 앞두고 종목별로 전략 살펴보는 마감 전 업앤다운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지수는 박스권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 말대로인 것 같아요.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아래 위로 지난달 한번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가 단기적으로 1940대까지 떨어졌던 낙폭에 대한 탄력적인 반등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더 좋은 시장으로 가느냐에 대한 시장 자체적인 에너지로 종목들이 연속성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쉽게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현재 주도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난 종목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너무 높게 지금 위치에서 잡으시면 추격 매수 이후에 바로 손실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이후에 중기적인 주도권들을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하는 정도의 전략으로만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좀 유가증권 시장도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하락 종목 개수 늘어나는데요. 이 약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잠깐 좀 쉬어가고요.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밀려납니다. 금호석유도 어제는 좀 반짝 반등하나 싶었더니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도 하락 특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간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박스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잡은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성격의 어떤 매물 소화라고 보여지고, 전기차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시장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에 아주 강력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20만 원대, 30만 원대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30만 원 선 내지는 좀 더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들어와서 30만 이하가 들어와 준다라면 더 보유하지 않은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중기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량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여전히 매수 기회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석유는 어제 5% 넘게 오르다가 오늘은 또 약간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금호석유는 LG화학처럼 어떤 기술적 성장 모멘텀,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합성고무 쪽에 대한 모멘텀, 합성고무는 기초화학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 소재 섹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 민감형 소재 전통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 전부 하방권역에서 지켜만 내고 있는, 오르지 않고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한 수익이 기대된다. 이것이 좀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은 기대됩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보장성이 기대되는 정도의 가격이고 위치이지만 인내심이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예를 들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즉 워렌 버핏도 얘기했다시피 방향을 예상할 수 있더라면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듯이 정말 가치적 관점 내지는 안정성을 보시고 좀 길게 배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전반적인 산업재 중에서 큰 자산 생각이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그 일환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요. 그동안에는 30만 원과 40만 원 사이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40만 원을 뚫었습니다. 투자 의견 좀 바뀌셨나요? 아니면 이제 40만 원권 위에서는 좀 수익을 실현할 때다. 기존 의견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아니 이제 현재 위치에서 121선 라인을 38만 원대 이제 완벽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38만 선에서 밑쪽으로 45만 선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위치는 중립권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크게 매도하시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매수는 여전히 40만 원이나 40만 원 이탈권에서 매수해서 한 38만 원 로스컷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일단 아직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자체가 큰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45만 원을 아직은 닫아두고 보시되, 이런 관점이죠. 시장에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또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중국의 소비 트렌드 자체는 사회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급감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박스 정도는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는 정도의 관점을 접근하시고 나머지 이외 중국 소비 섹터들은 분위기 타고 그냥 이것저것 다 올랐던 시세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되는 과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잠시 후 전략 들어보고요. 코롱생명과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M 정도 압축해봤습니다. 먼저 LG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도 강하더니 오늘까지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수가 2000 이상에서 좀 둔해질 거다. 그러면 이제 연속성보다는 순환매로 이어지고 싼데 못 올라온 종목들로 매기가 좀 돌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거래량을 500만 주까지 늘려준다라면은 장기적인 이만한 쌍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고요. 이게 주가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1차적인 조건이 되는 121 이평선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3,5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고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달 고점이 25,000원이죠. 최소한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역배열 반등이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를 이제부터 매수한다라면은 단기 변동성은 23,5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신다라는 감수를 하신다라면은 1차 매수 이후에 조정시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전략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요? 첫 반등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에서 반등 이후에 연속성이 나온다. 오히려 이제는 바닥권 주식이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낙폭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IT주 같은 경우는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하는데요. 수급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사실 증권 미디어 쪽에서는 환율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기 마련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환율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중요한 시장이 있고 유가가 중요한 시장이 있고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핵심 모멘텀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시장은 환율을 보고 베팅을 하거나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인데요. 오늘 급등합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눈높이 좀 낮추자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121선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시세는 좀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경계했던 분들이 경계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판매약품이 너무 큰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감을 좀 가지는데 조금 멘탈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코롱생명과학이나 코미팜이나 이런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분위기를 막 이쪽 저쪽 막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받아내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매기 자체가 섹터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포인트로 종목 탁탁 찍어서 페트론이나 코롱생명과학 혹은 코미팜 타이밍도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섹터 내지는 업종 매기가 아니라 이제는 종목별 개별 시세로 좀 전이됐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으시고 개별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 접근으로 하시고 혹은 종목에 대한 연구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종목에 해당 모멘텀을 가지고 가시는 정도로 보셔야지 시장 매기 자체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한 수 접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략 간략하게 제시해 주세요. 12월 초순까지는 일단 글로벌 정책 금융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군에 대한 선별적인 포트 구성 제가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 내년 이후에 주도 포트에 대한 구성을 하는 것이 올해 하반기의 미션이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그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의견이나 섹터 의견은 지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섹터 쪽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